오늘도 창작 작업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 새벽 4시가 다 돼가는데. 어제도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한 곡 정도라도 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좀 나가봐야 해서, 그리고 오후에도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고 해서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 일찍 서둘러 아침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창작 작업은 못하고 그냥 일기 쓰는 걸로 마무리를 쳤는데, 오늘도 또 여전히 시간이 또 이렇게 돼버려. 어찌 하다 보니 24시간이 부족하네. 내일은 딱히 아침 일찍부터 차릴 일은 없긴 한데, 요즘 새벽 4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자세했어요. 불과 몇 시간밖에 눈을 못 붙이겠는데, 어쨌든 창작 작업은 아쉽지만 오늘도 악기 한번 소리 잡지를 못하겠네. 그래도 악기라도 그냥 잡아볼까. 일기를 쓰면서라도. 어디 갔어? 그냥 잡고로나 있어야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전에 그 가르치던 제자 중에 그나마 개인적으로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과 자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지금 문득 떠오른 말과 연관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어쩌다가 그 제자하고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 그 제자도 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자주 찾는 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절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조금 그래도 안면이 좀 있는, 그래도 좀 친한 스님 한 분이 계셨나 본데, 그 스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내가 어떤 말을 또 꺼내서 그 연관이 돼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스님이 대략 어떤 말을 했냐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대로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스님처럼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이 말을 할 경우에는 더 그 실현 가능성이 퍼센트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거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제 쓴 일기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한 말처럼,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될까? 간절함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비유가 맞지 않은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일반 논에 의거해서 이해를 돕기에 말을 하자면, 간절함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도로 말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하려는 말은
이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건 다른 차원, 어떤 경지, 다른 차원의 것에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내뱉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숱한 번뇌와 고통을 과정 속에서 뭔가에 몰두해서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한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어떤 연습을 한 사람일수록 그가 하는 말이 한치 오차도 없이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스님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제자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 같은 경우도 괜히 그런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묘하게 이게 타고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깊은 명상에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일부러 명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게 뭐라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막, 에너지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안에서 내부 에너지가 뭐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밤중에 잠을 안 자고 한달음에, 그때 내가 좋아하는 그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성인 걸음으로 가려면 한 2시간은 걸렸을 텐데, 거기를 막 단숨에 뛰어갔어. 원래 정상적인 그 길로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좀 위험한 절벽을 막 달려서 타고 올라갔단 말이지.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던 곳이고 하니까 익숙해지긴 했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절벽을 폭포의 그 절벽을 타고 오르는 건 자칫하면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까, 뭐 워낙 익숙해져 있고 항상 거기 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 아무튼 막 다른 발 다른 박질해서 튀어 올라가지고 나뭇가지 잡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벽들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상적으로라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1시간 안쪽, 40분에서 50분 만에 도착을 해서는, 내가 주로 이제 좋아하던 그 S자 폭포의 중간쯤에 이게 바위가 조금 지붕 역할을 하는, 딱 사람 하나가 딱 앉아서 들어가면 딱 좋을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밤중에 거기 가가지고, 깊은 산 중인데 마을에서 많이 2시간 거리나 떨어졌으니까 마을에서 많이 떨어졌지. 무섭지도 않은지 그렇게 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뭐 탁월한 것인지, 안에서 뭔가가 막, 어쩌면 이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수행을 엄청나게 하다가 해탈을 못한 스님이었던 건지,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지. 아무튼 그런 시간들로 계속 채우다가 점점 10대, 20대에 가까워지면서는 더더욱 그런 곳에 더 빠져들어서 어떤 때는 옛날 며칠이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때 뭐 명상을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뭔가 항상 뭔가는 있었지. 주제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 결국 뭐 그런 거였겠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왠지 내 모든 살아있는 자체를 뛰어넘는 아주 절실한 질문이었어. 그걸 당장 답을 찾을 수 없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최고 정점에 이른 게 20대 초반이라고 봐야겠지. 23살, 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안 죽을 정도로 물 한 모금씩만 넘기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6개월을 넘게 잠도 안 자고 일종의 수행 비슷하게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었지. 최고의 정점이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너무 안전하다. 행복하다. 이 순간 자체가 천국이고 낙원이구나.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죽음조차 들어오지 않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일기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해상하겠네. 어쨌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이게 참 인간의 수렁통에 빠져가지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던데 만약에 인간에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세상은 어쩜 무서운 세상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생각 없는, 아니지, 생각이 없다기보다 생각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하려는 요점은 우리들은 많은 하루 24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생각했다가도 아휴 그게 뭐 되겠어 그냥 내 바람일 뿐이지 뭐 이러고 이제 자기 위안 혹은 그냥 변명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스스로 묵살시켜 버리지. 근데 가끔 이 지구상에는 역사적으로 그 떠오르는 생각을 그렇게 묵살해 버리지 않고 생각 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게 선한 생각이었으면 선한 영향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 거고 그게 선하지 않은 거 있으면 이제 또 다른 근데 이 선하다 뭐 선하지 않다도 이게 어차피 기준이 결국은 인간적인 기준이라
절대자, 신의 기준도 아니고 우주적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것도 참 사실 우습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가령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 생각 없는 사람이지. 처음에 생각이 떠오르면 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어디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실천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 물론 이건 이제 인간의 기준에서는 안 좋은 선하지 않은 이제 생각이라고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아프리카 아프리카인지 내 정확히 몰라. 아무튼 원주민들 그 문명이 발달해진 원주민들 그 생활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줬던 시바이처 박사. 사실 시바이처 박사는 원래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 최근에 좀 알게 된데 옛날에 이제 그 시바이처 박사란 2인전 읽었을 때는 아, 이분은 의사구나. 그래서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가서 의- 의술로 살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좀 검토해 보니까 원래 의사가 아니었더라고. 원래 아주 다른 분야의 박사였더라고. 그래서 시바이츠 의사가 아니라 시바이츠 그래서 박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나는 거기서 의료를 펼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겠다 해서 공부를 했다네. 의술을 아주 빠르게 공부를 해서 그걸 자격을 취득해서 갔다고 그러네. 어쨌든 말이 좀 엉뚱한 대로 자꾸 흐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처음에 떠올렸던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이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고 그것을 한치 의심도 없이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한다면 세상은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렇다면 결국 이걸 반대로 누구나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바로 한치 의심도 없이 실천한다면 뭐든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제는 어제 그렇죠, 어제 생각을 하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꺼내고 행동에 옮기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다행히도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다행히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인데 일종의 마법 같은 거지. 인간의 능력이긴 한데. 그래 다행이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한 이틀간 지금 창작작을 못하고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환점이라고 할까. 어쨌든 나는 다시 그 20대 때 완전함을 느꼈던 그 시절의 그런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전에는 철부지처럼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나에게서 만족하는 거 뭐 끝나는 그런 걸로 이걸 다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어제도 여지일기도 밝혔지만 새롭게 이 세계를 이어갈 인류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완성시켜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교육 형식으로 아카데미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양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창작 작업도 잊은 채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시점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가장 첫 번째는 자금이지 자금 문제부터 그래서 그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에 뭐 시작 첫걸음부터 때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 비전을 세웠으니 거꾸로 역행해서 접근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 어제부터 양 이틀가 갔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오늘 중으로 끝날지 내일 중으로 끝날지 일주일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확답은 못하겠네. 어제도 한국 정도 창작 작업을 한다고는 해놓고 못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창작 작업을 할 시간도 걸리고 이것도 다 핑계이긴 한데 어쨌든 창작 작업은 지금 사실 내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일기 쓰듯이 삶의 탐구니까 나를 탐구하고 일기를 쓰듯이 그냥 기록에 남기고 나중에 또 내가 다시 지금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걸 다시 듣다 보면 또 뭔가 여기서 또 뭔가 색다른 걸 발견해서 내가 나고자 하는 곳에 방향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오랜만에 원래 내가 이 문명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 또 그래서 요즘 작업들은 작사 작업도 그렇고 글 작업도 그렇고 다 컴퓨터 자판으로 치긴 하는데 뭐 어제부터 살짝 그러고 약간 변한 것이 직접 손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고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보지는 않는데 한 7페이지 정도를 A4 용지에 뭔가를 막 손이 아플 정도로 써 내려갔고 지금 타이핑한 것도 어제 말했지만 상당히 좀 쌓여있어. 이것을 내가 어쨌든 그냥 멜로디를 붙여서 그냥 내 생각들을 이게 글쎄 음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음악적으로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또 해야 될 지금 작업들이 굉장히 밀렸네. 그리고 오늘 또 더구나 7페이지까지 또 썼으니 그것도 손글씨. 근데 이게 타이핑할 때하고 손글씨를 쓸 때하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익히 알았지만, 그때 20대 때는 참 컴퓨터를 별로 싫어하고, 그때 당시는 뭐 벌써 옛날 일이라, 그때는 뭐 컴퓨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때 20대 한 30대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 컴퓨터라는 걸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제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컴퓨터가 벌써 있었나? 아, 없었네. 아, 있었나? 몰라, 있긴 했겠지. 우리 한국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지. 컴퓨터가 한국에 언제 들어온 거야?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컴퓨터가 사람들이 뭐 잘 안 하던 시절에서, 그때 뭐 고작 조금 그래도 문명을 이렇게 조금 문명에 익숙해진 사람 정도라면, 글 쓰는 사람 중에 그 약간 그 타작이 있잖아, 타작이.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손글씨로 썼거든. 나도 손글씨로 많이 썼고. 근데 그때도 이제 손글씨 쓰면서 손도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 자판을,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는 것과는 다른 그 뭔가가 있어. 손글씨가 여전히 더 깊은 내면의 집중을 가져온다고 할까. 물론 이제 타이핑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과 이것들이 일치가 좀 잘 되면서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주 미세하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손을 쓰는 거에 비해서. 역시 손으로 쓴 것은 다시 뭐 파일화 해야 되니까, 문서화 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2차 작업을, 뭐 재가공하는 2차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 손을 쓴 것은 복제를 할 수가 없죠. 아, 요즘 뭐 복사기로 복사를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 그 단어 복제가 더 수월하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쨌든 그 손을 쓰니까 오랜만에 그 예전에 느꼈던 그 막 그런 것들이 더 내부에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뭐 강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걸 쓰면은 더 감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고, 어떤 뭔가를 느끼고 생각해도 손으로 쓰니까 더 이게 극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 근데 이 단점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아프다. 타이핑은 좀 더 빠른데. 그래서 옛날에도 이게 내 감정과 생각들을 이 손글씨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손글씨를 쓰면 더 내면에 집중하는 게 더 강력해지긴 해서, 그런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었고,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약간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그게 자주는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손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내면의 집중력이 그만큼 타이핑이 좀 덜하다. 그럼에도 어떤 감성적인 거나 어떤 그 사고의 그 파생력이랄까, 그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때는 이 타이핑조차 따라가지 못할 때 좀 답답함을 느꼈다. 말이 두서가 없네. 어쨌든 이 오늘의 일기는 생각, 이 생각을 아이놀이하게도 생각이 핵심인 거지. 결국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현실로 나타내려면 처음에 떠오른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근데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그 생각을 눌러버리고 짓눌러버리고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대부분은 그 생각들을 그냥 잠식시켜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생각으로 그칠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생각을 엄청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원래 싫어요.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타고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뭔가 어디서 내게 내가 수신받는 어떤 생각의 흐름? 그래서 언뜻 떠오른 이 생각들을 이제 글로 적고 그러는데 이것들 자꾸 깊이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변질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뚱맞게 문득 어제도 약간 뭐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신에 대한 걱정 같은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또 그렇게 약간은 엉뚱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생각. 이 생각의 본질을 안다면 아니 사실은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대부분 생각한 대로 발현되지 않으니까 묘하게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어쨌든 결국은 생각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인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돼. 몰라. 내가 지금 잠깐 내일은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지 말아야겠어. 언제부턴가 난 생각하는 걸 진짜 싫어한다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잘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 생각, 그 순간, 현재,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한치 의심도 없이 밀고 나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미 생각을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미 생각을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현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이미 생각으로 붙여졌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그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스치듯이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순간 우리가 막 꽃을 보면 향기롭다고 느끼듯이 햇빛을 쬐면 따사롭다고 느끼듯이 근데 그걸 또 따사롭다 향기롭다 이렇게 느끼면 벌써 또 그건 이미 아닌 거예요. 말이 참 어렵긴 하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냥 그것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된다. 근데 좀 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발현시켜라. 그러면 그 생각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게 오늘의 깨달음이라고 할까. 사실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말들을 뭐 비슷한 말들을 어디서든 많이들 하고 또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려는 말은 그런 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의 말이 아니라 어제하고 계속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 맞아 그랬었지 하고 본인이 공감하고 느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어쨌든 오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했네. 그리고 지금 두서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거. 일단 이러다가 날이 새겠구만. 일단 또 잠깐 눈을 붙이고 또 내일도 또 할 일들이 많고 또 약속도 있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론 그래도 또 그러면 또 안 되겠지. 이게 바쁜 게 좋은 거니까 뭐 매일같이 바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창작 작업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도 내려놔야지. 일단 그만 떠들어야겠고 오늘 일기는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창작 작업을 할 수 있겠지 뭐. 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감사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다시 한번 또 속으로 다짐하고 되풀이하면서 이만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지. 남들보다 늦은 시간 마감하지만 그래 이건 나의 암송이자 나만의 단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내포하겠는 지금 방금 말한 나의 염원과 다짐과 비전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단어로서 내가 만든 단어를 외치면서 오늘 일기는 마무리하는 걸로. 살았소라.